빛이 보였나요? 빛이 저희 깜깜한 동굴에서 저 멀리서 진짜 필승! 안녕하세요, 원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금님 인터뷰하려고 제가 대구에서 운영하는 셀러 웨이존에 지금 와서 중금님을 찾아뵙고 실제로 주문 건수가 지금 얼마 정도 나오는지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무실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구에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위한 소사무실 겸 뭐 창업센터 겸 해서 저희가 조그맣게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요. 여기에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전문 강사로 지금 중구님이 저를 도와서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님이 하루에 주문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외관은 지금 마트 건물이라서 옛날에 썼던 마트 건물을 저희가 개조를 해서 사무실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마트의 흔적들이 보이죠. 자, 여기가 저희가 파티션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셀러 웨이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금님 보이시죠? 그러면 중금님하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지금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금님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11월 9일이네요. 11월 9일 날 월요일이라는 건 점을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금토일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 오늘이 11월 8일? 18일? 9일. 11월 9일인데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주문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촬영을 했고요. 중국님도 계속 셀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속적으로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저랑 같이 한지? 5개월, 6개월. 6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자극적으로 주문 하루에 몇 개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6개월 차 열심히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6개월 차에 어느 정도 주문 건수가 들어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습니다. 지금 이게 중국님 일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커피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는 커피, 하나는 콤부차. 콤부차. 자, 지금 주문을 당기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어떤 솔루션을 쓰면 제주도 2개. 총 개수가 어디 있죠?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신규 주문이에요, 그죠? 그렇죠. 주말에 들어왔던 거. 금, 토, 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 일 이렇게 들어왔던 주문을 총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총 몇 개죠? 총 90건, 건수로 90건. 건수로 90건.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름이 나와서 이름하고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최대한 안 나오게 저희가 가려놓고 지금 영상을 좀 찍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이 실제로 들어온 걸 보면 G마켓 옥션 11번가 이렇게 마켓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보이죠? 지금 상품명이 다 다른 거 보이시죠? 한번 쭉 내려볼게요. 스마트 스토어가 좀 많네요. 스마트 스토어가 좀 많네요. 1번부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주문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모니터를 3개를 쓰시네요. 모니터를 3개를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하나는 좀 힘들고요, 많이. 예. 일단 2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2개 쓰다 보면은 한 개가 더 욕심이 나고. 그죠? 욕심은 끝도 없고, 예. 아무래도 3개 있으면은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편하죠. 예, 이래저래 띄워놓고 이거 보면서 뭐 이렇게 하기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펼쳐놓고 지금 그렇죠. 저 중국님 보시면 이쪽은 GSM 켜놓고요. 이쪽은 솔루션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이쪽 화면을 보면 메모 해야 될 일 메모하고 주로 웹창들. 여기는 이제 가공하고 카테고리 잡고 상품명 가공하고 GSM 이제 작업. 셀프 카테고리 잡는 수작업들을 할 때 네. 이쪽 화면을 보고 주로 지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터뷰하러 가시죠. 필승! 자, 중국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오랜만이네요.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자고 다 합니다. 이게 다죠. 사실 뭐 일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소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저희 앞에서 저 컴퓨터 보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죠? 6개월 차. 6개월 차죠. 지금 현재 단계가 어떤 단계를 작업하고 있는 중인지, 뭐 본인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나 하고 있는 순환 주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세요. 가공은 이제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고요. 예. 사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못할 때가 많죠, 사실. 네. 그리고 뭐 이제 카테고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제대로 잡아보고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제 마켓별 뭐 순환주기라든지 순환주기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뭐 탁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잡은 거는 아닌데 예. 이래도 좀 올려보고 길게도 좀 놔둬보고 아. 짧게도 해보고 아직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순환 주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아직까지도, 그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거 하시다 보면 생각이 또 계속 납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맞다라고 해서 쭉 밀고 가다가, 그러면 우연치않게 또 어떤 주기를 딱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또 내가 짠 전략들이 또 다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대량으로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1%의 확률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반응에도 엄청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나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바뀝니다, 전략들이. 그래서 순환 주기도 계속 바뀔 거고요. 뭐 픽스를 해서 그대로 달려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좀 상위 판매자들 보시면 하다가 이제 여건이 바뀝니다. 뭐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판로를 더 늘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더 변형을 해야지만 유지가 가능하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내가 추가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상품명 가공도 최대한 노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쵸, 지금 네. 요 단계네요, 그죠? 상품명 가공은 그러면 한 몇 개 정도 했나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한 5,000개? 5,000개. 5,000개 정도 했네요. 좀 많이 게을렀습니다. 좀 작네요, 그죠? 많이 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중고님한테는 미안하고 고마운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대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량등록 위탁 판매자를 위한 소사무실이죠. 셀러웨이존 운영하면서 전임 강사로 있기 때문에 본인 시간보다 이제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가르쳐 놓으면 새로 유입되고 처음부터 가르쳐 놓으면 새로 유입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를 하기에 시간이 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중국님의 이 주문을 보고 많이 놀라셨는 분도 있고 놀라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두 개 들어올 때는 다들 이제 카페에서 그냥 글만 읽었을 때 체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한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의 총 주문량을 하루치 주문량을 보게 되면 진짜 저렇게 해서 매출이 저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셀러로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의 주문이 들어오고 이 주문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주문을 들어오고 나면 원래 처음에 한두 달 할 때 이 상태를 꿈꿨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막상 지금 정도의 주문량이나 이렇게 받아보니까 현재 느끼는 어떤 장점이랑 실제로 겪어보니까 요거는 내가 느끼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단 좋고 또 어떤 부분은 막상 겪어보니 이런 거는 단점이더라 이런 것들. 일단 주문 개수로만 봤을 때 주문 개수가 저조할 때 예? 적을 때는 그냥 약간 주문이 많으면은 너무 바쁠 것 같다, CS도 많을 것 같고 주문 처리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래저래 좀 걱정이 많았죠. 사실 쓸데없는 걱정. 그게 제일 무섭죠. 하기 전부터 많은 걱정을 해버리면 일을 시작을 못합니다. 막상 주문을 또 많이 받아보면 주문 처리하는 게 사실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긴 해요. 그렇다고 크게 바빠진다거나 CS가 또 그 주문 건수에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늘어난다거나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이게 어디까지나 운이겠지만 CS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무튼 다행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런 점이 좋았다. 해보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서 좋았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해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주문이 10건 들어오나 100건 들어오나 물론 비율로 따졌을 때 CS율이나 주문 처리나 5배송이나 이런 것들의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 100건이 확률이 정률적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뭐 100건 들어와도 뭐 10건 들어온 날보다 깔끔하게 주문 처리가 완벽하게 될 때도 있고요. 뭐 이런 확률을 어떻게 다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택배를 직접 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단점은? 단점은 그냥 돈이 조금 더 묶인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강의 초반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 돈을 묶이는 부분을 좀 아이러니한데요. 돈을 묶이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 돈의 순환 주기를 좀 빠르게 시키려면 마진을 많이 보고 주문 건수를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 마진을 많이 보면 아무래도 내가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묶여있는 돈 대비해서 수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많은 상품을 뿌리기 때문에 초반에 이것만 생각해서 마진을 높이면 또 주문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이 적정선을 유지를 잘 하셔야 되고요. 매출이 높아지는 만큼 내가 매입이 많아진다는 건 유통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이 뭐 이 시스템만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묶인다. 그죠? 그러면 지금 한 일주일만 딱 따졌을 때 일주일 매출이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일주일 평균적으로? 최근 일주일 한 400만 원? 그 정도. 4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됐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주문이 많이 이렇게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부터 이제 주문이 좀 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조금씩 빛을 발하다가 이제 매출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일주일을 지금 주문이 튀고 나서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면 그냥 심플하게 계산하면 4주기 때문에 한 주에 400만 원 평균이라면 한 16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만 간다면. 네. 자, 그러면 1600만 원 월 매출이 나오는데 지금 돈이 체감상 하루에 얼마 정도 빠져나간다고 느낍니까? 그 이제 도매처에 이제 적립금을 충전해놓고 쓰다 보니까 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루에 한 60만 원? 6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아직 가공한 게 많지 않고 부가가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문 들어오는 건수에 대한 비율 자체가 저마진으로 보는 비율이 조금 많죠, 그래도? 저마진이 좀 많죠. 예. 그래서 초반에 이런 과정은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겪어야 되냐면 저마진을 했을 때 다양한 뭐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가공을 하고 기본 마진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마켓 등급도 올라가고요. 판매를 주문 건수를 많이 처리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사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을 하면 저마진일 때 이렇게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내가 뭔가 분석할 수 있는 씨앗들이 더 많이 탄생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고마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바로 마진을 높여서 올리시지 마시고요. 저마진으로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온 씨앗들이 발견되면 거기서 고마진을 높이는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상품명 가공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작업이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마켓별로 좀 전략을 혹시 뭐 다르게 세웠나요? 아니면 이런 거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진 않죠. 조금씩은 다른데 예. 아직은 저도 이제 테스트하고 하는 단계라서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ESM 옥션 G마켓은 주문 들어왔던 상품 주문 건수 이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렸던 거는 무조건 남겨놓고 예. G마켓은 또 등급의 그 노출 여부가 조금 중요하죠.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번가는 사실 팔렸던 거에 대해서 팔렸던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11번가는 그죠? 예.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제로 스타트 수수료인가? 그 제로 스타트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자세히 한번 알려주세요. 그게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 이게 신규 이제 입점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연동 수수료만 지불 2%만 차감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럼 얼마였죠? 원래는 결제 수수료도 차감이 돼서 한 예. 5점 몇 프로가 6%들 보시는데 한 4% 정도를 이제
감면해 주는 거죠. 예. 그 자세한 기준은 내일 스마트 스토어 가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아, 요것도 지금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꿀팁입니다. 꿀팁이라기보다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연동 수수료 2%랑 결제 수수료, 카드 피지사 수수료가 한 3.3%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로,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라고 하는 걸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한 5.5% 정도 되니까 한 6% 잡고 이제 시작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연동 수수료 2%만 부과가 되고 결제 수수료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초반에 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포인트를 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면 상품을 처음에 많이 팔고 잘 팔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될 수도 있죠. 초반에 시작할 때. 이런 것들도 마켓마다 전략들이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이벤트성 행위를 마켓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점에 맞춰서 잘 치고 빠져도 여러분들이 매출을 상승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셀러일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야, 그러면 맨날 이런 거에 내가 뭐 딱 정해놓고 난 그 길로 가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뭐 바꾸고 뭐 할 때마다 여기 따라가야 되고 저기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항상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본인들의 상황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셀러일 때 어떤 목적이 있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는 수단과 돈을 벌겠다는 수단이 셀러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팔고 있는 팔로의 정책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셀러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 내가 이런 노가다를 해야 돼? 이런 귀찮은 짓을 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셀러로서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생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온라인 유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초수단이에요. 앞으로의 계획,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 예. 일단 지금 당장 계획은 매출 1,500만 원, 월 매출 1,500만 원 찍는 게 목표입니다. 왜 월 매출 1,500이죠? 이왕 잡을 거면 한 3,000 잡아야죠. 일단 뭐 단계적으로 그렇죠. 하는 것도 있고 1,500만 원 저희 필살기 멤버들 전원 매출 1,500 달성하면 야유회 그렇죠.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죠. 네. 축하 제주- 기념으로. 바로 제주도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요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필살기 멤버들끼리 우리가 쫑파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매출 1,50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 다 같이 제주도로 야유회 가자. 저는 되게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서 저도 동참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중국님의 목표는 월 매출 1,500 달성입니다. 고지가 눈앞이네요.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월초라서 또 그렇죠. 모르죠. 네. 중국님 같은 경우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구독자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게을렀어요, 되게. 되게 게을렀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다가 아, 좀 일찍 움직여야겠다. 이게 시간을 되게 많이 쓰는 직업이니까 업이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기상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뭐 아침에 이벤트가 없으면 일찍 못 일어나요. 그래서 네. 약간 반강제로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6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운동을 좀 갔다가 예예 8시 씻고 사무실 오면 한 8시 반, 예. 8시 40분 정도. 9시 전에는 항상 책상에 앉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오전에 좀 조용할 때 사무실에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상품명 가공 좀 하고, 뭐, 11시쯤 되면은 그냥 주문 수집 한번 해서 주문 넣을 거 넣고, 뭐, 하고. 예. 근데 그 사이에 또 항상 이 사무실 사장님들이 출근하세요. 출근하시면은 또 뭐 질문도 생기고 뭐 이래저래 다양한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계속 또 새로 오신 사장님들도 뭐 좀 봐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겠죠. 그 다음 일갈, 오후 일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직 주문이 별로 없고 이제 약간 마감 전에 주문 들어온 거는 어떻게든 오늘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네. 주문 수집을 좀 여러 번 합니다. 이제 좀 타이트하게 안 해요, 주문 수집을. 네, 이제 그렇죠. 마감 시간 3시 반 전에 들어오는 2시에서 3시 반 전에 들어오는 주문들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네. 이렇게 하고 또 새로 입주하신 분들 또
가르쳐드리고. 네, 계속 질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처음 해보시면 네. 막히는 부분이 뭐 저도 많죠. 그랬고 네. 네, 진짜 많죠. 되게 사소한 것부터 막히는 게 많으니까 뭐 그런 것 좀 봐드리고 사실 제가 뭐 누구를 뭐 되게 막 그렇죠. 그런 입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솔루션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냥 간단한 엑셀 정도는 그렇죠. 실무자로서 가르쳐드릴 부분은 무조건 있죠. 초보자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꽤 많이 할애를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저녁에 한 언제쯤 퇴근합니까? 쭉 이런 일과가 지속이 되면? 저는 거의 뭐 사무실에서 저녁은 먹고 예. 사장님들 계시면 같이 먹을 때도 있고 뭐 혼자 뭐 닭가슴살도 그렇죠. 데워 먹고 근손실 오니까요. 네, 근소실 오면 안 되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몸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의식적으로 이렇게 어깨를 피고 있는데 저번 영상 댓글에 계속 어깨로 팔아도 잘 팔겠다라는 뭐 댓글들이 많아서 저도 의식해서 이렇게 어깨를 좀 피고 있습니다. 어깨로 잘 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벌써 뭐 안타깝게도 어깨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퇴근을 언제 하죠? 거의 11시 11시, 밤 11시. 네, 11시 이렇게 했는데 오래 앉아있으니까 제가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이 업을 하면서 이제 맨날 늦게 퇴근하니까 운동을 못해서 목도 뻐근하고 운동도 좀 하고 싶고 해서 이제 조금 일찍 한 8시 늦어도 9시쯤에는 퇴근해서 운동 좀 하고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일찍은 못 잡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좀 피곤합니다. 이게 이 업을 하다 보면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저도 그랬지만 좀 잘 팔리고 잘 팔리게 만드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거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몸이 완전 다 망가지거든요. 어떤 일을 해도 그렇겠지만 이게 좀 움직임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는 일이고 컴퓨터 앞에서 똑같은 자세로 되게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운동이 살을 빼고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좀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이라도 중간중간에 업무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스트레칭 같은 거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업을 하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빛이 보였나요? 빛이 저희 깜깜한 동굴에서 저 멀리서 진짜 그렇죠. 농담이고 네. 저는 사실 엄 대표가 이제 거의 뭐 6년 동안 해왔던 거를 저 다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이게 물론 뭐 24시간 지켜보면 아닌데 이제 뭐 거의 그때 사무실에도 놀러도 자주 가고 뭐 타지에 있을 때도 한 번씩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해왔던 걸 다 봐왔으니까 저는 뭐 무조건 꾸준히만 열심히만 하면은 안 될 수는 없다. 무조건 먹고는 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대가 예전이랑 지금이랑은 또 다르죠. 네, 똑같진 않으니까 조금 뭐 염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무조건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그때랑은 달라요. 뭐 물론 그때랑 다르겠죠. 근데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비법들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어떤 포인트들, 몇 가지 포인트들은 그 비법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나고 나서 그 비법을 그 당시에는 본인이 몰랐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그 비법 쓸 수 있었잖아 라고 지금은 다르잖아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업을 해도 성공 못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 비법을 몰라도 잘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법을 몰라도 그 비법을 알기까지의 자기의 테스트 결과 때문에 그 비법을 안 거겠죠. 지금도 마켓마다 무조건 잘 팔 수 있는 틈들은 무조건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못하고의 차이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시장 뭐 판매자도 늘었지만 판매자는 항상 늘었습니다. 근데 소비 패턴 자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물때를 만난 겁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온라인 시장이 저는 호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꿈을 쫓아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내가 한 단계 더 노력을 하거나 한 단계 더 많이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어떤 마켓의 틈이나 아니면 내가 나만이 알 수 있는 노하우들을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틈을 찾아낼 수 있는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좀 나쁜 생각들, 안 좋은 생각의 습관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게 가만히 놔두면 이 생각들이 내 생각을 점점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구독자분들한테 깔끔하게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자분들 일단 마음 먹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저는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끝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